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저도 이제 그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이나 24년 12월 3일인데, 방안이 제가 겨울인데도 집 안에서 이제 잠말을 껴있고, 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절약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옷을 많이 사 입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옷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의 제가 입은 이 검은 것이 깔깔입니다. 이 깔깔이가 어, 그 상당히 따뜻하고 비싸지 않아요. 한 2, 3만 원이면 삽니다. 음, 이거는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어요. 요것만 사서 입어도 아주 추운 날이 아니면은 웬간하면은 다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사 입으면은 부담이 없이 생활하기도 이제 적당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요즘에 물가가 비싸니까 의류가 잘 팔리지 않는다. 옷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새로 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아웃도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사놔서 집에 꽉 찼습니다. 그럼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의식주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옷까지 줄이면서 살아야 된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집집마다 너무 차가 많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은 에, 에, 자가용 차가 집에 없는 가구가 거의 없어요. 필수품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차들이 많아가지고 어, 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벌어먹기 위해서 이제 차를 많이 사가지고 다닌다고 하지만은 에, 앞으로는 자가용 차도 사람들이 옷을 많이 사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많이 어,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퇴근하려고 산다고 하지만은 자동차가 집집마다 너무 많은 거는 많다는 어, 느낌이 들어요. 음, 아,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기름값이 많이 오르지 않고 이제 에, 지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름값도 올라야 한다. 그 기름값이 원래 그 국가에서 그 인하 정책을 하지 않고 어, 정상적으로 받으면은 비싸지요, 지금에. 어, 상당히.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세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어, 자동차 기름값을, 어, 계속 어, 어, 음, 정책적으로 물가 안정으로 세금을 어, 줄어들게 할 수 없잖아요. 나라의 세수는 점점 마이너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뭐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장하지 말고 정상적인 그 기름값으로 이제 받는 게 장래를 생각해서 괜찮다. 부분은 이제 영업용으로 먹고 사는 그 먹고 사는 생계에 관련된 차량이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가격을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유류 음, 카드를 뭐 해준다든가 해서 혜택을 주고 일반 그 국민들은 정상 가격을 받아야 한다. 그 뭐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형 자동차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금에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저도 화물 자동차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어, 그, 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돈만 되면은 바로 사가지고 화물차 자동차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의 트럭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그 보, 유료 보조금 제도를 지급하는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저기 좀 할인을 해주고 일반 그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가격을 받아야 할 시점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세수가 이제 보충이 된다는 얘기죠. 그 발표를 가끔 보면은 세수가 이제 뭐 마이너스 몇 조가 지금에 덜 그, 덜 거출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곧 국민들의 이 영향이 옵니다. 국민들한테 영향이 와요. 음, 그 세수가 빵꾸가 나면은 국민들한테 손해가 온다는 얘기죠.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역차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니까 아,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죠. 음, 그래서 음, 음, 이게 유료 어, 할인제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임계점이 이제 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상가 가격으로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그 정상 가격으로 받으면은 그 할인 제도를 하지 않았을 때 그 가격으로 받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2,7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거의 3,000원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리터당 한 3,5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료 할인 제도를 하다가 정상 가격으로 회복해서 받는 나라도 많습니다. 텔레비 보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동차 몰기도 겁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외국에서도 지금 봐요. 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라고 유럽의 모 나라는 지금의 파업도 뭐 한다고 예고돼 있잖아요. 그 파업을 일부 업체만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파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철도, 뭐 그다음에 공무원, 철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합동으로. 그게 말하자면은 경기 불황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경기 불황이 오면은 시위는 자동적으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쟁, 그다음에 국민들과 국가 간의 치열한 분쟁, 그다음에 국제 간의 치열한 분쟁. 그게 전부 다 넓게 보면은 생존 경쟁의 분쟁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국지전도 결국은 분쟁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 순리의 이치다. 순리의 이치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의한 순리의 이치다. 그렇게 이제 돼 있지요. 옛날에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절제 절무를 하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유한한 존재물이다. 삼라만상의 물건이. 그러니까 절제절무를 하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한 몇천 년 전에 성인들이 예고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그다음에 인구 증가가 되는 인구 증가만으로 이제 환경이 직접적으로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인간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국은 환경 파괴입니다.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생활 탄산가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매연, 그다음에 쓰레기, 그다음에 생활 오수 이런 것들이 바닷물도 오염시키고 전체 땅이나 하늘에 멍들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돼서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게 파생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지구가 얼마나 지금의 지구가 얼마나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도
지금의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전 세계 화산 같은 경우에도 이례적인 그 화산 활동을 한다. 몇백 년 전의 화산 활동하고 지금의 현재의 화산 활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화산 활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온, 그 다음에 그 기온과 기후도 많이 달라졌다. 비가 한번 올 때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1년치기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0cm, 50cm 그 습연의 습설이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은 눈, 그걸 갖다가 습설이라고 해요. 한자로. 그 습설이 많이 내리는 그 경우도 생긴다. 그것도 하나의 이례적이다. 전에는 없던. 그리고 예전에는 뭐 강원도나 산간지방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전국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남쪽 지방에 눈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국지전, 전쟁, 국제 간의 갈등, 그래요. 국제 간의 갈등, 전쟁, 이런 것도 넓은 뜻으로 보면은 생존 경쟁, 분쟁입니다. 분쟁. 그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됐다고 봐요. 세계 전쟁 일어나고 치열한 경제 전쟁, 그다음에 물리적 전쟁 하는 것도 전부 다 인구 증가에 의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밑바탕에는 깔려 있다. 그래서 분쟁은 피할 수 없고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섭리 순리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통제 불가능하고 우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국제관계, 좋은 국제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불가역적 관계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는 올바른 길로 가려면은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종국에 가서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이 났다고 해서 승리하고 패배했다고 해서 이겼다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 인구가 감소해야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국제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 사회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 가정에서도 가장이 돈벌이가 없고 돈을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보필을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은 그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그 원리는. 가장이 그전에는 경기가 좋아서 직장에서 돈을 꽝꽝 많이 벌어와가지고 풍족하게 쓰이면은 가정도 화목하게 지내지요. 그렇지만은 가장이 가문 바람이 불어서 돈벌이를 못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번다.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또 이혼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 가지 국제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뭐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예를 하나 들으면은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돈도 많고 또 늙어도 정말로 활발하게 그 사업을 해서 돈도 잘 번다. 늙은이가 70대 뭐 80대 노인이 그렇게 번다 그러면은 저절로 혼자 사는 노인도 같이 결혼을 하자고 전화도 오고 여자도 저절로 생깁니다. 나도 그 동창 이런 데 가면은 그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가족이 다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남자, 재력이 있는 남자를 사이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전화를 먼저 해서 결혼 상대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정보 회사에 가서 물어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그다음에 성격 이런 거로 많이 찾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자나 여자나 능력이 있으면은 그 가족이 저절로 형성되고 좋은 그 화목한 가정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가정이 뭐 돈벌이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가족이 완전히 와해된다고 봐야 되죠. 그 반대 방향으로. 그 원리는 국제관계나 세계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옛날 10년, 20년 전의 국제관계로 회귀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쯤까지 오면은 불가역적 국제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정면 돌파가 답이다. 그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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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